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특별 브리핑.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전세 매물 소진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 언제부터 매물이 출회하는가? 언제 매물로 내놓죠? 이런 질문들을 간혹 보는데요. 언제부터 내놓으면 되는지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입주 지정 기간까지 소진 정도 및 소진 속도를 살펴보실 거예요. 입주장 때 전세가 가장 싸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입주장 때 전세가 가장 비싸다 이런 말들도 아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입주 지정 기간 이후에 매물이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이 차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입주했는 아파트 세대수가 작은 것 일부 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총 9개 단지 아파트 얼마나 소진되는지 속도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눠봤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아파트들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입주가 빠른 순서부터 묶어봤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 파란색 선의 LH ULCT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조건을 달고 시작하는데요. 입주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말로, 보통 월말에 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월말 입주라는 전제를 한 개 붙이고요. 두 번째는 입주 기간은 세대수가 작으면 45일, 30일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45일에서 60일 정도를 입주 지정 기간으로 봅니다. 월배 3종을 보니까 1000세대가 넘어가는데 60일밖에 주지 않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90일씩 주는 경우도 있는데 세대수가 더 많은 단지의 경우로 같아서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 60일 범위,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입주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말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H ULCT 입주 기간에는 전세가 151개 있다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소진되어서 두 달이 지났을 때는 35개의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소진되지 않은 매물들도 한 달 정도 더 지나고 나니까 7개 이 정도 남았으면 급한 매물은 다 빠진 것 같네요. 그 다음 3월달 앞선 비스타 찾아보면 90개에서 50개로 줄어들고 또 입주 지연 이자를 물더라도 한 달, 두 달 버티면 해결이 되니까 한 22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대수가 좀 적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매물수가 많지 않습니다. 24개 정도 입주 시점이 되니까 쌓여있던 매물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모습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2개 해결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만 차트만 삐쭉이 높이 솟아올라 있어서 따로 빼봤는데요. 버머 에일리넷들 입주 날짜가 얘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아마 두 달쯤 시간을 줬겠죠. 3월 29일 날 255개의 매물이 있다가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요. 입주 시점에 맞춰서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매물 개수가 줄어드는데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물 개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립니다. 얼마 좀 고통스럽잖아요. 매물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가 이때가 5월 며칠인가요? 5월 21일입니다. 약 두 달 동안 거의 매물이 소진되어야 될 시점에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달이 꼬박 찼을 때는 283개. 그러다가 전세가가 좀 막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더 있었죠. 초반에 잡은 사람이 오히려 더 비싸게 잡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았고 다시 매물 개수가 줄어들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아마 입주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2개월, 3개월 입주 지연 이자 좀 고금리긴 하지만 물면서 버티다 보면 그래도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서 해결이 되는 모습 보셨습니다. 그 다음 6월, 8월 방촌, 세영, 리셀 여기 보시면 21개 다시 볼까요? 6월달 보시겠습니다. 6월달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요거 입주 앞둔 시점에 매물이 줄어들었다가 빠르게 줄어들었다가 8월 말이 되니까 0으로 해서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국가선단 대박 노블랜드 6월달을 찾아가서 쭉 올라가 보니까 매물 개수가 대략 160개 정도 되었다가, 자, 여기 2달이 지난 시점 한 100개 정도 남아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매물이 안정권으로 줄어들었다. 안정권 그러면 한 20-30개 한 요 정도 선이 있으면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건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매물이 좀 있죠. 8월달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다 소진이 안 됐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매물이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다. 이게 2021년 중반 입주한 아파트들입니다. 자, 다시 초반부터 중반까지 입주했을 때 초반에 있었던 물량, 얘네들은 비교적 잘 소진되는 편이었고 얘네들은 좀 덜 소진되는 편이죠. 이쯤 되면 하반기도 좀 궁금해지시겠죠? 하반기, 자, 생각보다 하반기 입주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때 무시무시합니다. 입주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 동네는 좀 다릅니다. 뭐 동구라든지 동구, 달서구, 여기 중구인가요? 그리고 여기 북구까지 그나마 구역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좀 안심돼 보입니다. 한 번에 다 보려니까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또 보시기 편하게 나눠드립니다. 자, 9월 입주 시작한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와 이안 센트럴D 보시겠습니다. 9월에 입주를 시작할 때 보니까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부터 보시겠습니다. 9월달이 되었을 때 매물 개수가 283개, 그리고 10월, 11월이 되었는데 216개, 2달 지났는데 입주 지정 기간 거의 이제 끝나가나요? 9월 중반부터 입주했나요? 9월 후반부터 입주했다고 가정해야 하니까 10월, 11월 말 이미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 다시 매물이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2달 지났는데 200개? 앞으로 2달 내로 저 아이가 여기 한 20개 정도, 한 20개 정도까지 내려와야 안정권인데 매물 소진 잘 안 되고 있죠. 8월달 매물도 소진이 안 되고 있는데 9월달 매물도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안 센트럴D 보시면 300개에서 200개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근데 만족할 만큼 줄어들지는 않았다. 전세를 언제 내놔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가 얼마나 빠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 뒤쪽을 보실 거고, 전세를 언제 내놔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앞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얼마나 빨리 매물을 내놓았습니까? 이 보이시죠? 심지어는 한 8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매물을 내놓습니다. 매물 언제 내놓냐고요? 지금 당장요. 이거 방송 보시는 당장요. 제가 이 차트를 만들려고 결심한 계기는 이 월배 3점 그린코어 얘를 추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물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11월 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11월 말 이때가 입주 기간인데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줄어듭니다. 네, 계약이 일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한 1주, 2주 지났는데 매물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보여요.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안 돼요. 이게 과연 내년 1월 21일, 12월, 1월 말쯤 되었을 때, 이맘때 되었을 때 과연 몇 개나 되어 있을까요? 한 200개쯤 남아 있을까요? 한 200개쯤?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입주장 2달 지났을 때는 얘가 한 100개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저는 요즘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나중에 전세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많이 거래가 되는지, 달서구 지역에는 몇 건이나 거래되는지 해보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건 또 그때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실게요. 자, 그럼 언제부터 매물이 출회했는가? 11월 입주입니다.
매물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4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4월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앞서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모습이죠. 매물을 내놓는 거 빠를수록 좋다. 몇 군데나 내놓을까요? 많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 먼저 앞서서 했던 동대구 에일리넷들 10월에 입주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217건입니다. 10월 말이라고 하면 거의 11월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근데 줄어들기는커녕 한 230여 건 되어 보이죠?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소진 안 되고 있어요. 전반기 빠르게 소진, 중반기 느리게 소진, 하반기 안 소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네요. 11월에 입주했는 동원비스타 추적해 보겠습니다. 10월 말 141건이었던 것이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상태예요. 얘들도 소진 속도가 더 느려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추정이 되시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또 한 가지를 들어보라면 임대차 3법 때문에 한 2달, 3달 전에 나온 자료 보면 78%의 가구가 계약을 연장을 한대요. 근데 이제는 90%가 연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뉴스들도 한 번씩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하반기 입주 아파트 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그 다음 대구역 한라 하우젠트 센터. 이것도 그러면 얘는 뭘부터 보냐 하면 11월 한라 하우젠트 센터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매물 소진 속도가 좀 느리죠. 11월 입주를 시작하는 거. 요것 쪽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한 개 그어 드릴게요. 요 부분들은 입주가 시작했는 부분입니다. 입주 시작했는데 다 이런 거의 이런 형태예요. 생각보다 소진이 안 된다. 근데 전체 입주 여기 한 500가구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전체 매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소진 속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반기 입주 아파트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얘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1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하려나 12월 말이라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 입주하는 시점까지 매물 개수가 300개. 이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매물이 줄진 않고 매물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이게 아마 네이버에서 데이터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도 분명히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가면 전세 매물이 있었을 텐데 좀 늦게 취합되어서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더 빨리 취합되었다면 이런 차트가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자, 얘의 흐름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입주 시점까지 매물이 빠르게 늘다가 그럼 이거 350 좀 많아 보이는데요. 늘다가 소진 속도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건 제가 뒤에 차트를 계속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입주 많고 내후년에도 입주가 많은데 이거 전세로 내놓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요거 좀 보시고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전체적으로 본 모습입니다. 입주가 좀 빨랐던 아파트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입주가 늦은 경우에는 이 소진 속도가 너무 더뎌진다. 이 부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세대수 대비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 모습들은 제 1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매번 살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2022년 입주 아파트 목록입니다. 얘들도 매물이 벌써 전세 매물이 이 앞쪽 부분까지 전세 매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까지. 여기 앞두신 분들 미리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잘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